할아버지와 손자의 시간여행 제4화 망각의 미술관 기억을 수집하는 법.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지층, 고대 유적지처럼 보이는 거대한 두 개의 벽. 한쪽 벽은 선명하고 깨끗한 푸른 빛의 디지털 화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 벽은 오래된 돌과 이끼로 덮인 황금빛 아날로그 벽이라고 할까? 우리의 삶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개의 지층 위에 세워진 미술관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저장하고 무언가를 폐기합니다.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가 작품의 주제로 등장하는 미술 작품이라 할까? 이것은 크로노스의 미술관입니다. 데이터, 기록, 효율성,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핸드폰에 수만 장의 사진을 저장하지만 정작 그 사진을 다시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록은 넘쳐나지만 기억은 희박해지는 역설적인 시대적인 상황. 이끼 낀 아날로그 벽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황금빛 조명 아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이로스의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잊히지 않을 것만 전시됩니다. 냄새, 촉감, 감정, 분위기,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지만 가슴에 새겨진 깊이는 무한합니다. 이곳의 컬렉션은 삭제할 수 없는 존재의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필름 카메라, 민준이의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 두 개가 같이 놓여 있어 대비가 됩니다. 오늘 한 아이는 기록하는 법을 배우고 한 노인은 기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현대의 아이는 모든 것을 담으려 하지만 노인은 가장 소중한 하나를 선택하여 영원히 간직하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으려는 것과 가장 소중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과연 진정한 기억 수집가는 누구일까요? 제4화 망각의 미술관, 기억을 수집하는 법, 제1부 기록의 홍수와 기억의 가뭄. 민준이네 집 거실, 오전 10시. 민준이는 태블릿으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사진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은 기록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14세의 민준이의 핸드폰에는 1만 장이 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생일 파티 500장, 학교 운동회 700장, 샌드위치 먹는 사진 100장. 민준이의 빠른 손가락이 사진을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삭제합니다. 그는 기록 자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가 순간을 경험하는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록된 것을
다시 볼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장의 사진 속에서 가치 없는 9,000장을 삭제하는 망각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찍은 사진, 그때는 의미가 있다 했던 것이 지금에는 가치가 없는 것, 지금의 삭제의 이유는 기준이 없이, 필요성이 없이 그렇게 사진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 한쪽 편에서 낡은 나무 액자 하나를 닦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신기합니다. 그의 서랍 속에는 단 100장의 사진만이 있습니다. 그 100장은 선택된 기억입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은 50년 전의 흑백 결혼 사진. 먼지를 닦을 때마다 시간의 밀도가 더해지는 듯 합니다. 민준이가 짜증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왜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할아버지가 사진을 내려놓고 민준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니야, 민준아. 옛날에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 기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단다.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온 동네가 모여야 했지. 그 한 장을 위해 쓴 시간이 그 사진의 기억을 영원히 만들었단다. 엄마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민준이 엄마는 기록의 홍수와 기억의 가뭄을 동시에 겪은 현대인의 전형입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사진 정리 좀 빨리 좀 해라. 낭비되는 시간이 몇 분이냐? 그녀에게 시간은 낭비되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민준아, 나랑 오늘 기억 수집 여행을 좀 떠나보지 않으련? 내 핸드폰 말고 할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찍어보자. 민준이는 흥미를 느낍니다. 기억 수집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낡은 필름 카메라를 건네줍니다. 이 카메라는 36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셔터를 한번 누를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많이 찍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순간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민준이가 스마트폰과 필름 카메라를 비교하며 잠시 갈등을 합니다. 무한 저장이 가능한 스마트폰과 유한 저장만이 가능한 필름 카메라. 결국 민준이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본능을 따릅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오늘 딱 36장의 기억을 수집해 볼게요. 제2부 필름의 무게 36번의 선택.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낡은 봉고차를 타고 오전 11시 기억 수집 여행을 출발합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순간을 찾아 나섭니다. 첫 번째 선택, 멈춤의 미학. 골목길에 오래된 이발소 앞에 할아버지가 차를 세웁니다. 오래된 이발소, 민준이라면
유행이 지난 장소라며 무심히 지나쳤을 곳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춥니다. 민준아, 여기 이발소 냄새를 맡아보렴. 민준이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포마드 스타일과 면도 거품 냄새, 그리고 50년의 시간이 응축된 냄새, 이것이 기억의 화학적 성분입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기억을 수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냄새를 포착하는 거야. 냄새는 시간을 거슬러 너를 데려갈 수 있단다. 민준이는 셔터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할아버지,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 장면을 찍을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발소 의자에 앉아있는 저 할아버지의 기다림을 찍어보렴. 모든 인생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단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릅니다. 첫 번째 필름이 소진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순간을 선택하는 무게감, 스마트폰으로 수백 장을 찍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택의 고통과 포착의 희열을 느낍니다. 두 번째 선택으로 빛과 그림자의 서사, 폐기된 기와집의 낡은 대문 앞에 오후 1시 강렬한 햇살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멸의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민준이는 낡음과 폐허에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빛을 보라고 합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기억은 빛만 포착하는 것이 아니야. 그림자도 함께 포착해야 해. 이 폐가의 그림자는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담고 있단다. 가장 중요한 기억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단다.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남긴 흔적을 찍어보렴. 할아버지가 대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안쪽에 먼지 쌓인 신발을 찍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민준이는 구멍이라는 관찰의 틈을 통해 신발 한 켤레를 포착합니다. 민준이가 웅크리고 셔터를 누릅니다. 두 번째 필름이 소진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깨닫습니다. 사진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볼지 선택하는 행위임을, 시간의 무게를 셔터에 담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선택으로 우연한 만남의 초상입니다.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민준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춥니다. 저 할머니의 손을 찍어 보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실과 시간의 주름이 얽혀 있음이 표현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손은 80년의 시간을 기록한 가장 정직한 역사책이야. 저 주름 하나하나가 너희 엄마와 할머니를 키운 이야기란다. 디지털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촉감의 기억을 포착해야 해.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민준이는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합니다. 내 주름진 손이 뭐가 예쁘다고. 그래, 한번 찍어보렴.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과 완성된 뜨개질을 함께 포착해 찍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 필름이 소진됩니다. 민준이는 배웁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수집된다는 것을, 필터가 아니라 용기를 써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3부 망각의 미술관, 삭제할 수 없는 것들. 낡은 마을의 언덕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황금빛 노을이 드리웁니다. 오후 5시. 기억 수집은 계속됩니다. 민준이의 필름 카메라는 단 15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무게가 그를 성찰로 이끕니다. 네 번째 선택, 소리의 형태입니다. 시골의 작은 기차역,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폐쇄된 간이역으로 데려갑니다. 기차는 이제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찻길은 남아 있습니다. 기찻길의 자갈 위로는 민들레가 피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말합니다. 민준아, 눈을 한번 감아보렴. 그리고 이 장소의 소리를 기억해봐. 기차가 지나갈 때의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너와 내가 이 자갈 위를 걸을 때 들려오는 소리를. 민준이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소리가 시각화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억은 사진에 담을 수 없어. 그것은 소리와 공기에 담겨 있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순 있지만 너희 귀로 듣는 소리만큼 정확하진 않단다. 민준이가 기찻길 위로 피어난 민들레를 기억하여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번째 필름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형태를 가질 때를 포착했습니다. 망각의 장소에 피어난 생명의 기록. 다섯 번째 선택, 맛의 연대기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 오래된 뻥튀기 기계 앞에서 튀밥을 튀기는 할아버지. 뻥튀기 장수. 뻥 소리가 시간의 정지를 알립니다. 냄새, 소리, 맛이 한데 섞이는 오감의 폭발.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따뜻한 튀밥을 건넵니다. 민준이가 튀밥을 입에 넣고 먹어봅니다. 그런데 그 맛이 놀랍습니다. 아주 고소한 맛이 입에서 진동을 합니다. 맛의 기억은 가장 강력한 기억이란다. 너희 할머니는 이 뻥튀기를 가장 좋아하셨지. 이 맛은 50년 전의 맛과 같단다. 뻥튀기 기계는 미스러 보이는 철이라면 튀밥은 순수한 흰색으로 서로 대비가 됩니다. 민준이는 스마트폰으로는 음식의 사진을 찍었지만 필름 카메라로는 맛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뻥튀기 기계의 녹슨 몸체와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함께 담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준이가 가장 신중하게 조절을 해서 셔터를 누릅니다. 다섯 번째 필름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맛을 현재의 기억으로 수집했습니다. 기록은 삭제될 수 있지만 혀 끝에 남은 맛은 망각될 수 없습니다. 6번째 선택, 촉감의 시간. 6번째 장소로 수백 년 된 숲속의 느티나무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담긴 시간의 증인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나무의 거친 표면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나무의 표면. 민준이는 두 손으로 나무 줄기를 감싸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민준아, 이 나무는 너의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기간을 기억하고 있단다. 촉감은 시간의 깊이를 기록하는 가장 정직한 센서야. 너의 손이 기억하는 것은 너의 눈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래 남지. 민준이가 나무 껍질의 질감에 집중하여 클로즈업 샷을 찍습니다. 6번째 필름 소진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깨닫습니다. 기억은 오감의 종합 예술이며 사진은 그저 오감 중 시각이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임을. 제4부 귀가와 기억의 인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봉고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7시 기억 수집 여행을 종료합니다. 민준이의 필름 카메라는 총 10장의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을 찍던 아이에게는 극도로 제한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10장은 선택의 고통과 성찰의 무게가 담긴 가장 소중한 기록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민준이 엄마는 시간의 낭비에 대해 잔소리를 하려 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겨우 10장 찍은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민준이야, 오늘은 기억을 수집했단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이 필름을 현상에서 함께 보자꾸나. 민준이는 직접 찍은 필름을 들고 동네 오래된 사진관으로 달려갑니다. 암실은 시간을 되돌리는 방, 붉은색을 띤 방입니다. 민준이가 선택한 순간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적인 형태를 갖춥니다. 냄새, 기다림, 손의 촉감, 이 모든 비물질적 요소들이 사진 한 장에 농축됩니다. 필름 현상에게 의해서 사진이 떠오릅니다. 민준이는 암실도 처음 보는 것이지만 암실에서 사진을 뽑아내는 장면도 또한 처음 봅니다.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실에서 세 세대가 인화된 10장의 사진을 둘러봅니다. 이발소의 기다림, 폐가의 신발 한 켤레, 할머니의 주름진 손, 뻥튀기의 맛의 기록. 민준이 엄마의 표정이 변합니다.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민준이 엄마는 스마트폰에 수만 장을 저장했지만 이토록 깊이 있는 사진은 처음 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사진은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포착하고 기다리는 전 과정의 결과물임을. 민준이가 가장 소중한 사진 한 장을 고릅니다. 뻥튀기 기계 앞에서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좋아요. 할아버지의 웃음 속에 50년의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래, 민준아. 그것이
기억의 수집이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 하지 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단 하나의 순간을 선택하고 거기에 온전히 너의 영혼을 담는 거야. 민준이 엄마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내일부터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대신 기억을 수집해 볼게요. 제가 찍는 수많은 기록들이 정작 제 기억 속에서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함께 한박 웃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기술로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선택, 기다림, 공감이라는 인간적인 연금술을 통해서만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망각의 홍수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기억 수집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종 메시지입니다. 망각할 용기, 기억할 지혜. 거대한 책장에 낡은 필름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 수집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잊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파일과 단 하나의 흑백 사진, 기록은 양을 늘리지만 기억은 질을 높입니다. 기술은 순간을 포착하지만 지혜는 영혼을 선택합니다. 필름 36장의 무게는 디지털 수만 장의 가벼움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망각할 용기를 내야 비로소 기억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 기억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의 연금술, 가장 소중한 것의 목록, 기록은 데이터를 만들고 기억은 존재를 만든다. 눈은 형태를 포착하고 오감은 영혼의 서사를 포착한다. 많이 찍는 것은 망각을 부르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부른다. 사진은 증거일 뿐 냄새, 촉각, 기다림이 진정한 기억이다. 삭제할 용기를 내야 간직할 소중한 하나가 남는다. 지금 당신의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가장 소중한 단 한 장을 골라 그 순간의 냄새, 촉감, 소리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망각의 미술관에 새로운 컬렉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의 셔터 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갈까요?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은 제5화입니다. 기대해 주세요.